경찰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전북 지역 전직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직 지자체장이 자신이 받은 황금 열쇠는 순금 5돈이 아니라 2돈짜리라고 주장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창 만돌갯벌 사유면허 어장 이전에 대한 부적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승인 과정에 대한 자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순창 구림농협조합장 투표소 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경찰이 전북도 내 한 산림조합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해당 지역 전직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왔는데 이 전직 지자체장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퇴임식 때 받은 황금 열쇠는 순금 5돈이 아니라 2돈짜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명을 한 걸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직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내의 한 산림조합. 그런데 최근 이 산림조합과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지역 전직 지자체장인 A씨인데 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퇴임식에서 황금 열쇠를 받은 의혹으로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간 것이 작년 6월달이요. 황금으로 된 열쇠예요? 네, 그게 몇 돈짜리였어요? 5돈이요. 하지만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금 열쇠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순금 5돈짜리가 아니라 2돈짜리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A씨는 왜 이런 해명을 내놓았을까? 당시 금 1돈, 그러니까 순금 3.75g 가격은 30만 원 안팎. 대략 계산하면 5돈이면 100만 원이 넘고 2돈이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직무 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금 돈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냐 아니면 과태료 처분 사안이냐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1원이라도 안 되는데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고자 거듭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 만돌갯벌 사유면허 어장 이전에 대한 부적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승인 과정에 주민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놓고 자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이 만돌갯벌 내 사유면허 어장 이전 승인 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특히 사유면허 이전 승인 과정에서 만돌 5촌계 직인이 주민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전 승인 취소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청문 결과서는 지금 이제 다 작성이 됐는데 청문 대상자들한테 한 번 더 열람을 해서 확인 절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열람 기간이 23일까지 줬고요. 이제 그거에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처리는 할 거예요. 만돌갯벌 인근 주민들은 고창군이 청문 절차 과정에서 공동어장이 줄어들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장 분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장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좀 고창군에서 돌아봐줘야 되고, 그 어장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로 이렇게 어장을 옮겨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사유면허 소유주들은 만돌갯벌 인근 주민들이 어업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유면허 소유주들은 면허 이전 승인이 취소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너우입니다. 올해 들어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발생한 산불은 모두 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산불 피해 면적은 7.5헥타르에 이릅니다.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 임야 태우기 3건, 담배꽁초 투기가 2건 등으로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전체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 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4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조합장 선거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지난 8일 구림면 투표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순창군은 65살이 넘은 피해자 11명에게 가사활동이나 외출 동행과 같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음주운전을 해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 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작년 9월 16일 새벽 3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7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입 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 선거구민 등에게 7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일대를 돌며 음란 행위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공연 음란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밤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여학생 2명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임실지역업체 2곳이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체험농가를 운영하는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임실구는 전라북도가 주관한 6차 산업도듬 지원 사업에 치즈 생산업체 무지개와 가시 엉겅퀴 재배업체 임실생약이 선정돼 각각 도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두 업체의 상품 개발과 홍보, 시설 증설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꽃말인 산수유가 이번 주말 활짝 필 전망입니다. 남원시 주천면 용국마을 일대에는 100년 넘게 자란 산수유 나무가 만여 그루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쌀쌀해서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은데 주천 용궁을 오니까 산수유꽃이 노랗게 만개해가지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친구들과 함께 돌담길 걸으면서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용국마을 산수유 군락지에서 제12회 지리산 산수유 축제를 오는 25일부터 연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가 하루 평균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인데요. 중고거래 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 미비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9,869건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9건씩 발생하는 셈인데요.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8,159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활성화된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거나 개인 간 채팅으로 송금받고 잠적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상품권,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처럼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늘고 있는데 관련 대책이 미비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경우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반면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 정지까지 통상적으로 7에서 10일이 소요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상설시장 주변에서 열리는 길거리 포장마차 운영이 확대됩니다. 부안군은 포장마차 운영 시간과 음식 종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기존 주 3일에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4일로 확대하고 판매 음식은 튀김과 핫도그, 떡볶이 등을 추가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성공일 소방관, 또 70대 주민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김제주택 화재 사고에 대한 소방활동 검토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제소방서는 15일 전북소방본부와 완산소방서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 발생한 김제시 금산면 주택 화재에 대한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시 화재 현장 상황과 임무별 소방활동 검토, 대책 논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당일 밤 8시 반쯤 발생한 화재는 소방장비 26대와 인력 70명이 동원됐고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주민 1명과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에 있는 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교정기관으로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인정기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정기관을 인정하는 기구로서 인정받을 경우 관련 제품의 해외 진출 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기술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와 방사선 조사 장치와 같은 방사선 제품은 품질 체계가 중요한 산업기술 가운데 하나로 오는 2027년까지 방사선 분야 공인교정기관 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됐습니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연구센터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고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사선 제품의 우수성과 안정성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베트남과 알제리, 미국에 이어 유럽 프랑스에 한옥을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호봉 전북대 총장과 프랑스 K가든협회 레지스 주비니 회장은 지난 14일 전북대에서 한옥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 한국 전통정자와 전통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과 연구자 교류,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도 이어가게 됩니다. 전북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오는 4월부터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전북지원과가 구성될 예정이라며 전북에 꼭 필요한 특례안을 만들어 건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국내 국토개발 사업 사상 최대 규모로 새만금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전북예양본부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